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살펴보는 시간이죠. 평화로 가는 길 함께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시안게임에 지금 북한 선수단이 속속 도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지금 입국을 하고 있는데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은 한 5차례에 걸쳐서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미 이제 지난 11일 날 94명의 선수단과 임원들이 입국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16일, 19일, 22일, 28일 이렇게 서해 직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선수들은 일본과 스위스에서도 들어오게 됩니다. 북한 선수단 구성을 보면 이 조총련계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이제 일본을 떠서 들어오고요. 또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축구 선수 이 박광용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스위스에서 바로 인천으로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서해 직항로가 남북 간에 열리게 된 거는 약 5년 만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남쪽에 들어온 경우 이제 이게 5년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북한 선수단은 이 14개 종목에 약 150명이 참가를 하고요. 여타 임원이나 의료진이나 기자단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273명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게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이 일단 되는데요. 근데 인공기 지금 계약 문제를 놓고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길거리에서는 인공기를 볼 수 없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인공기 계약 문제로 둘러싸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이 길거리에서 인공기 계양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인공기를 개양을 했다가 일부 단체들이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 길거리에서 인공기 개양은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인공기만 개양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국기를 개양하지 않겠다. 대신 대회 엠블렘만 개양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경기 때나 이 부산 아시안 게임 때는 길거리에도 인공기를 개양을 했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인공기 개양이 논란이 되자 이 국정원하고 통일부하고 경찰청, 이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유관 기관들이 회의를 열어서 인공기는 선수촌과 경기장에만 개양을 하겠다. 그리고 이 우리 국민들이 이 북한을 응원하기 위해서 인공기를 소지하는 거 이것은 불허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은요 이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고 있는 이 OCA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 OCA 규정에 의하면 이 대회 참가국의 국기는 경기장 안팎에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격하게 이 규정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규정을 좀 어긴 것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안 게임은 이 국제 스포츠 경기인데요. 네. 이 국제 스포츠 경기가 어떤 국제적인 규정을 넘어서 가지고 이 남북 간의 어떤 특수성의 논리가 이 어떤 국제적인 규정을 좀 더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남북 간의 경기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지금 전 아시아인의 축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관계에 대한 특수성 논리만 너무 앞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얼마 전에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유럽 국가 순방에 나섰고요. 그리고 16일부터 지금 개회되는 유엔 총회 때 리수영 북한 외무상이 직접 참여하기로 지금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외교에 이렇게 적극적인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좀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요. 예. 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북한의 대외 활동이 좀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북한이 김정일 말기부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남한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정책을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이걸 일명 이제 포괄적 세계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이 뭐 최근에 북일 간의 접근이나 뭐 중동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이나 이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서 어떤 대외 활동의 행보를 좀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하나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강석주 당 국제비서를 넘어서서 이 리수용 외무상까지 유엔 총회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북미 간의 어떤 모종의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예측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좀 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 리수용 외무상을 직접 보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그 해석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 김관진 안보실장의 방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뭔가 좀 중요한 조율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과 맞춰서 그 리수용 외무상의 방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복합적으로 어울려 가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지금 한미일 외교장관이 또 뉴욕에서 북한 인권회의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영철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직접 또 유엔 총회에 참여를 하기로 해서 네네. 역시 또 반대되는 또 의견을 피력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진 실장이 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 네네. 어떤 문제들이 좀 논의가 될까요? 일단은 한미 간의 외교안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부터 논의를 하겠죠. 근데 현재 있어서 가장 좀 그 관심이 가는 의제는 역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좀 분담금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 한미 공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수용 외무상이 사실은 그 27일 총회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20일부터 미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설 일정보다 훨씬 빨리 이렇게 좀 미국에 좀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윤명세 장관 역시 이때쯤에서 방미를 하게 됩니다. 혹시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그 김관진 그 실장의 방미, 또 윤병세 그 장관의 방미, 그다음에 또 그 박근혜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차 또 출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만남이 이루어질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긍정적인 그 결과를 낳게 되면은 한반도 관계가 좀 풀리게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오히려 한미 간의 어떤 대북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합의가 되게 되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도 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반도의 외교 안보전이 아주 물밑에서 치열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네네. 그런데 지난주에 북한이요, 그 정권 창립 66주년 기념행사에서 박봉주 총리가 있죠. 네네. 이 박봉주 총리가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어떤 좀 시그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과 동시에 어떤 국제사회와의 어떤 협력을 강조하는 북한의 원칙을 좀 재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발언 이후에도 북한의 어떤 공식 매체를 보면은요.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어떤 응답은 없고, 이 삐라살포 중단이 먼저, 뭐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오이사 조치 해제나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남북 관계가 어떤 재개되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가 어떤 그 삐라살포를 중단하는 어떤 그 행동들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를 실제 행동으로 먼저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박봉주 총리의 발언은 좀 원칙적인 입장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였습니다.